아,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종강을 해버렸거든요. 종강이다, 드디어. 너무 힘들었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의 여가 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여가 생활을 하지 않고 학기를 보낸다? 굉장히 사람 피 말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기를 잘 맞춰준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종강이 드디어 찾아와서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MBTI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요거 좀 찍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 나한테 MBTI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냥 대강, 성격이, 그냥 대강 이런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료니까,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지에 찾아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절대 비동의, 절대 비동의. 예전에 세터를 했었을 때 제가 위장 새내기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뻔뻔하게 말을 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네, 너무너무 동의해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이면 이메일이면 빨리 회신하려고 하죠. 왜냐면 카톡 같은 거는 조금 개인적인 내용인데 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식적인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답신을 많이 합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그래서 제가 이제 고 재수 때 이제 수능을 볼 때죠. 그때가 역대급 불수능이었는데, 그때 국어 1등급이 나온 거 보면은 중압감 받을 때도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 절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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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거 내 스타일이니까. 아무튼 보통 대화를 제가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실시간 강의할 때 그 교수님이 자 이거 말해볼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 오디오의 공백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약간 케바케인데?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만약에 진짜 무모한 일이 아니면은 한번 해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호기심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편은 좀 아니. 좀 알아보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선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수없나? 자,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적응을 잘하는 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이고, 체계적인 거는 일 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어, 근데 일단, 일을 잘하면, 일을 잘하면, 진짜 내 성격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다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체계적인 게 좀 더 우선순위에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네, 너무. 그래서 저의 여가는 거의 아웃도어인데 못 나가서 굉장히 슬퍼요. 원래 이 날씨 되면은 학교 운동장 가서 농구도 한 판 해야 되고 헬스장 가가지고 땀 좀 흘리고 학교 헬스장에서 학교 돈으로 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슬픕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거?
내 토론에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게 더 중요하냐? 이기는 거? 근데 상대방 불쾌하게 만들면서까지 이겨야 되나? 모르겠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정당화를 굳이? 굳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내가 뭘 하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싫어하기 때문에 음, 정당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정돈 안 되고요. 한번 타이밍을 딱 잡고 한번 거하게 몰아서 해치우는 스타일입니다. 청소 같은 거.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너무 있어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항상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야, 너는 그 상상력을 잘 쓸 수 있는 직업군에 들어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완전히 창의적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약간 비동의하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 화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별로 없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웁니다. 여행 계획이라. 음, 계획, 그 큰 틀만 좀 잡아두는 편인데, 큰 틀 잡아두고, 버스 노선이나 열차 노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네, 조절합니다.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심하다? 어, 좀 좋은 쪽으로 심할 때는 있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없어져. 나는. 맞다고 하겠습니다.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진실이 정말 명백한 근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진실이라면 중요시하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걱정을 좀 해야 되고, 실제로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난 주고 싶어. 그 다음에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일 같은 경우는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 아니고요. 몰아서 처리하는 편은 아닌데? 미리미리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미리 하고 노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미리 좀 하고 논다. 그래서 저희 1학년 때부터 제가 창시한 소모임 같은 게 있는데 비공식 소모임입니다. 그 과침팸이라고 있어요. 과제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근데 미친 사람은 저뿐이고요. 그냥 이제 과제를 미리미리 하고 놀자를 모토로 세워진 소규모 그룹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제 성격이 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딱히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종종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한다? 별로.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사교 모임보다는 낫습니다. 아니야,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나는 훨씬 좋아.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진행을 하되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의 변형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좀 중요하죠. 근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 없습니다. 아니요. 엄청 흥분해요. 와, 이러면서
엄청 흥분해요. 그러고 잊어버리지 않게 좀 메모를 많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네, 생각이 좀 많아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왜냐면 이메일을 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이메일을 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메일을 웬만하면 그 새벽에 보내기 때문에 곧바로 상대방이 답장을 줄이라고 애초에 기대를 안 해요. 교수님들 좀 놀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새벽에 메일을 보냈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예절이 어긋나는 건가? 근데 뭐, 일어나시면은 확인을 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걱정 안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식 낳을 생각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는데 나는 저는 저 혼자 똑똑하고 잘나게 살고 싶은데 둘 다면 좋을 것 같은데 착하게 그래요. 일단 착한 것은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착한 성정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노래를 추천을 하면은 그 노래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노래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누가 추천해주면 그냥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싫어. 내가 실제로 들어봐야 돼. 내가 실제로 우연한 기회로 그 노래를 들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다른 사람이 권해가지고 들어보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약간 판타지적인 꿈을 꾼다기보다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꿈을 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어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악몽을 자주 꾸는 거지. 금방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옆에서 뻔뻔하게 아는 척 하면은 그냥 말을 받기 때문에 낯가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친해집니다.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도 미리 계획은 있어야 돼.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곤 합니다. 감정의 지배? 근데 만약에 내가 감정에 진짜 잘 지배가 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보고서 있잖아요. 그거 다 안 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든 억누르고 제출을 했죠.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때 보고서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진짜 내가 이 보고서 죽여버리겠다. 이 보고서를 내가 오늘 조지지 않으면 나는 엉덩이 뗄 수 없어. 이런 감성으로다가 계속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지배된다고 하면 별로 딱히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너무요. 역할극 활동 너무 좋아하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네. 가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야. 약간, 진짜 완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더라도, 몇 시에는 이거 해야지? 몇 시간 뒤에는 이거 해야지? 라고 큰 틀을 좀 짜놔요. 그래서 약간 비동의.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내성적인 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제 외향적이어도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어떠한 선을 넘는 듯한 행동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그 선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좀 내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용한 성격은 아니야. 그건 보증할 수 있어.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지, 어렵다, 이거. 일단은 충실한 점은 굉장한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해고를 해야죠. 어쩔 수 없지. 사업이니까. 어려워한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네. 가끔씩. 아니다. 좀 많이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문제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논리가 중요하죠. 뭐가 맞는지를 봐야지.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지 내가 구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하는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우선순위는 정신적인 지지예요. 우선순위는 정신적인 지지.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지. 왜냐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듣고 싶으면 애초에 그 친구가 일개의 비전문가인 나한테 상담을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냥 일반인인 나한테 상담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감정적인 지지가 정신적인 지지가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만들지 않는데 일정표를? 일정표를 잘 지키진, 그러니까 만들지 않는데 이거를? 그냥 다이어리에 오늘 할 일 적고. 나름? 네.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한데, 이거는? 일단 협력적인 자세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 협력적인 자세 이꼴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야. 협동 작업에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고르자면 협력적인 자세,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어렵다 이거.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래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정말 누가 봐도 아닌데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동조를 해버리면 결과물에서 그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웬만하면은 결과물이 형편없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과물을 형편없게 만들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전체적인 방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누가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뭔 소리야? 아무튼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일단 사실적인 경험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련된 근거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적어도 막 나의 망상으로만 이루어진 근거들을 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은 그건 조금 아니죠. 그건 아니지.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 과외하는 거 되게 좋아요. 애하고 이제 얘기하고 나면은 집으로 갈 때 기운이 되게 넘쳐가지고 그 에너지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또 쏟을 수가 있거든요. 물건 제자리에 안 둡니다. 잘 안 둬.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 음,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뭐 아이디어는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 나 반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은 저를 설명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언니는 바보 같은데 똑똑하고, 똑똑한가 하면 또 바보 같고, 이렇다고. 재수없나? 아무튼, 이거 중간 하겠습니다, 중간. 반반이야, 나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저 중용이에요, 중용. 중용인가 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 말하는 거 좋아해서.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편인가? 상상에 의존하는 편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경험에 의존을 좀 하죠. 상상보다는. 왜냐면, 경험은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어느 정도는 신경 쓰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진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진짜 그게 뭐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면,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요. 싫어할 사람은 어떻게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경 쓰진 않고, 방에 사람들이 많으면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벽에 왜, 중앙이 있죠. 벽 가까이에 자리하지 않죠. 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면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난 웬만하면 일을 퀄리티 있게 진행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는 미루진 않아요. 근데 이번 2학기 때는 너무 번아웃이 와서 조금 일을 미루는 경향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슬펐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완전 불안하진 않은데? 완전히 불안하진 않은데? 왜냐면 스트레스는 살면서 누구나 작든 크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안 좋은 일 있다? 웬만한 안 좋은 일이면은 자고 일어나고 나면은 좀 잊혀져요. 그래서 불안해하진 않아. 어.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하면 되지. 아니야.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이 아니라, 그래서, 과대, 부과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저는 권력을 쥐는 것보다는 그냥, 저 언니는 참 사람이 좋아. 저 언니는 막 만인의 친구 같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권력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호의 얻는 게 더 좋아.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관심 있지. 너무 관심 있죠. 특히 음악은 더 관심 있죠. 종종 사회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사회적인 상황? 내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처한 일이 있든가? 저는 주도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선봉장 하는 사람의 옆에서
약간 팩트 체크하는?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보좌관? 그런 느낌? 약간 바지 사장? 그런 느낌의 포지션을 맡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상황에 처했을 때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언제지?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조금? 음. 그래서 같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단독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상상이 조금 어렵긴 해요. 자,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까? 나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오! 와, 이게 나온다고? ENTJ 대담한 통솔자. 뭐야, 이거 이미지도 완전 선생님 같잖아. 나, 나 천상 교사였던 걸까? 에? 야, 외향형 지분 봐라. 너무 외향형인데요? 너무 외향형인데요, 진짜? 내향형 다 죽었다. 진짜. 에너지. 이거 N하고 S 차이죠? 약간 현실주의적이진 않네, 내가. 본성? 이거는 좀 반반? 반반이네요, 느낌이. 이성적인 사고형, 원칙주의형. 이게 뭐였더라? 이게 T였나? F였나? 뭐였지? T였나? F였나? 아무튼, 예. 전 좀 T가 강하니까 이게 T로 나왔겠죠? 이성적인 사고형, 나고 원칙주의형. 근데 좀 반반이네요. 전술. 전술이 뭐야? 아, 계획하냐고. 계획하냐고, 탐색하냐고. J네요? 저는 계획형이네요. 그래. 자기 주장형. 신중형. 자기 주장이 좀 강하네? 내가 좀 그러지. 성격 유형. 대담한 통솔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나 생각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소음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거 너무 독재자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약간 이거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면 굉장히 안 좋은 성격 유형 같아요. 음. 내가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 이거는. 좀 고집 세고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그런 성격이 나오려고 하면 이걸 주의해야겠다. 통솔자형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입니다. 넘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합니다. 아, 근데 나는, 그래? 인구의 단 3%에 지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심하고 섬세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주눅들어 살지도 모르니까요. 아이고, 그렇구나. 야, 진짜 내가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겠다. 아, 내가 맞다. 내가 낸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좀 곤혹을 치르겠네요. 성취 가능한 도전의 매력을 느낍니다. 맞아. 맞아. 너무 맞아요. 근데 사실 이야기 때 좀 번아웃이 왔던 이유가 사실 이게 학점이라는 것이 학점 기준이 완화된 것이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일단 좋은 점은 코로나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너무 빡세게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좀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누구나 한 70%의 노력을 해도 A프를 받는데 약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묶이는 게 난 싫은 거예요. 재수없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 플러스라는 학점은 정말 노력을 거의 뭐 100%, 120% 쏟아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훈장 비슷한 거?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이 커트라인이 완화가 되면서 100%, 120%라는 노력을 쏟아부어.
7, 80% 노력을 쏟은 사람하고 똑같은 라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나. 차라리 커트라인 완화해서 성적 주시는 교수님들이 그걸 조금 강의 계획서에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 본인의 그 성적 커트라인을. 왜냐하면 그렇게 좀 표시가 되어야 내가 노력을 어느 과목에 조금 덜 쏟을까, 더 쏟을까를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막말로 내가 노력을 한 6, 70%만 해도 A뿔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 과목에 있어서 130%의 노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모든 일을 퀄리티 있게 완수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을 웬만하면 120%, 130%, 150%, 200%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 따른 성취나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인데, 약간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보상이 있다고 하면은 약간 의욕이 꺾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음, 말이 좀 많네요. 아, 보통의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말 일들도 대단한 의지력으로 꾸준히 밀어붙이는데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암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우, 야, 그래도 상대방은 배려를 해야지. 그래서 참 이제 MBTI가 염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이런 성격 유형이 제시하는 틀에다가 내 자신의 성격을 가둘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 좋은 점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나는 N티제니까 난 남을 배려하는 기능이 발달이 덜 돼 있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음, 실제로 사람들 배려하면서 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성적 사고형이 아니야. 그러면 난 반드시 원칙주의형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 스펙트럼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투른데 사교적인 성격상 이들의 성격은 밖으로 쉽게 표출됩니다. 가령 일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며 게으르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보면 이들은 그들의 예민한 부분을 가차없이 건드리기도 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못됐네. 왜 그러지? 근데 약간 일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 하진 않아요. 제가,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이 이유만으로 지적을 하진 않아. 그거는 너무 우연성에 의한 거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마다 타고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태도. 태도가 비협조적이다. 혹은 태도가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러면은 정상 참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해서 성취도 못해. 성과도 못 내.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지적을 하는 거죠. 음. 막 협조적이지 않은데 성과는 잘 낸다. 약간 좀 기분이 더러워도, 아, 그래. 이러고 그냥 이제 아 그래 이러고 약간 용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일도 못해 일도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일말의 의지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야죠. 그런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태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른 말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 사실 그 뭐냐, 제 뭐 사주팔자 같은 것을 이제 재미로 본 적이 있는데 어플로 재미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른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직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외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직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제가 그렇다고. 약간 좀 자기 방어적인 건가? 아무튼,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면, 사람이 참다가 직언을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음. 만약에 그 대상이 어린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성인인 경우에, 성인인 경우에는 누가 나한테 직언을 한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나 말을 객관화 없이 막 하진 않았나?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성인인데 내가 만약에 직언을 들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말을 막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각자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 그런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용납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하면 직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 그래요. 그런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막 이제 일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며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일은 사실 없고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별 활동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남한테 관심이 있으면서 없어. 대신에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죠. 일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며 게으르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내 스스로 할 때 나를 되게 질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획해둔 일이 있거나 혹은 과제가 있는데 내가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무능한 자식 이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무능한 자식. 빨리 과제를 끝내지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질책을, 본인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목소리를 또 피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끝마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성격 유형이 떴다고 해서 그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제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지, 전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웬만하면 상식적인 선 안에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면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저한테 좀 엄격한 편이고, 남한테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예. 그지? 나만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남을 어떻게 비난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막 골골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아파가지고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본연의 모습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있다. 약간.
여러 사람에게서 기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지. 인복이 좋아야 돼. 인복이 좋아야, 어, 인복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여야 기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음, 네. 이렇다고 하네요. 보자. 그러면은, NTJ, 자, TJ, 실제 인물? NTJ 인물? 한번 봅시다. 보자. 나무 위키. 지식의 보고 나무 위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네, 싫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대부분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해요. 사람보다 일을 중시한다. 우선순위가 일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일을 끝마치고 이제 사람하고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극이 되어 쉽게 처리한다? 쉽게 처리한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내 도전 욕구를 자극시키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좋아하긴 해요. 권위적이지 않고 아랫사람들하고 인후도 잘한다. 오히려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혐오한다. 맞아요. 저 꼰대를 진짜 안 좋아해요. 여기 있다. 자기 중간에 가장 확고하기 때문에 꼰대들에게 가장 많이 져야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네, 저 꼰대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이유로 관습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어 그래 내가 그 전통을 따라야 한다면 나를 납득시켜봐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나를 납득시켜봐.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꼰대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크다. 크죠? 어, 환갑잔치를 고척동에서 하고 싶은 소소한 꿈이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 하나. 맞아. 맞아, 맞아. 냉정하게 말하면 맞아. 나를 믿어야지. 실존 인물. 고든 램지. D2. 서현? 스윙스? 응, 스윙스. 승우 아빠. 신성록 씨. 윤호. 아, 맞아. 이거 봤어. 저번에 봤어. 윤호. 이거 참 웃겨요, 저는. 저는 이제 내가 윤호를 막 카피해야지, 혹은 벤치마킹 해야지 하고 의식하면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닌데, 윤호윤호 같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나랑 MBTI가 같아서 그랬던 건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윤호윤호 같다는 칭찬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 예. 참 열정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배울 점이 참 많으신 분이죠. 그렇게 보인다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승기 씨. 이승기 씨 있고. 지아커도 있고. 현우진 씨. 샤이니키. 논문 썼어. 논문을 썼어요? 진짜? 본명으로 치면 나오나? 변호사, 외교관, 정치인, 장교. 네? 어떻게 알았지? 나 초등학교 때 꿈이 법조인이긴 했는데. 음, 어허. 이런 인물들이 저와 함께, 성격 유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 인상적이야. impressive. 오케이. 어허. 야, 그렇구나.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해당하는 실존 인물만 좀 찾아보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네요. 좀 공감이 간다. 음, 음,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반 인간이야, 나는.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재미 삼아서, 요즘 나가서 할 게 없잖아요.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